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개묘년 토끼의 해인데요. 토끼처럼 껑충 뛰어오르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토끼의 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관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올해가 개묘년, 개묘가 이제 검은 토끼라는 뜻인데 네. 보통 흰 토끼는 장수의 상징이라고들 하는데 네. 검은 토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흰 토끼나 검은 토끼를 쉽게 보기 어렵죠. 예. 대개는 이제 재토끼, 회색깔의 이런 재토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실제는 아니지만 토끼는 1000년을 산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1000년을 사는데 400년만 되면 토끼가 흰토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흰토끼가 그 어떤 재수가 좋고 장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검은 토끼라고 하는 것도 희귀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검은 토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간지지라고 그래서 예.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올해가 개묘년이잖아요. 그 개가 그 바로 북쪽을 상징하는데 임자와 계자가 바로 북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 갑을이 동쪽을 상징하고 병정이 그 남쪽을 상징하고요. 예. 남쪽은 빨간 색깔이고요. 예. 그다음에 무기가 황색을 나타내고 경신이 그 서쪽을 생각해서 하얀 색깔을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백말띠니 뭐 무슨 백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난해가 검은 호랑이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 검은 호랑이띠인데.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제해는 이제 지났습니다만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 이제 올해 개묘년은 검은 토끼다. 거기에 이제 묘자를 넣어서 검은 토끼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검은 토끼라고 해서 크게 어떤 의미를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최근에 들어오면서 자꾸 이제 검은 토끼면 뭐 검은 색깔이 뭐 좋다 뭐 좋다 그러는데 그렇게 뭐 그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끼가 12지 가운데 네 번째 동물이고 방향을 따지면 해가 떠오르는 정동, 시간으로는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토끼가 시작을 알리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 토끼는 이제 12지 중에서 네 번째 오는 그런 그 지지인 묘죠. 이제 천간과 지지로 봤을 때 이제 묘인데 예. 토끼의 방향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동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동쪽을 가리켜줘. 제가 여기 오면서 아주 빨간 해를 붉은 해를 좀 마주 보고 왔거든요. 제가 예. 집 일산이다 보니까 아하. 예 이제 그런 것처럼 달로 보면은 2월입니다. 예. 시간으로 보면은 아침 5시부터 7시까지거든요. 여기에서 의미하듯이 이 토끼띠라고 하는 것은 밝은 빛이 비치는 동쪽, 그다음에 아침, 새벽 이런 것을 그 의미하고 예. 한자 묘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은 모습을 본뜬 그런 상형문자 형태예요. 그래서 또 아울러서 이제 묘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인 새벽에 해당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아침밥, 새벽잠, 식전, 해장국, 해장술, 예. 해장술 아마 오늘은 안 드셨겠지만, 이런 것을 넣었을 때 한자 묘를 써서 묘반, 묘수, 묘음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럴 때 토끼는 시작의 의미와 더불어서 만물의 생성, 그다음에 번성, 풍요를 그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속에서. 예. 이게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약하다는 이미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편견인가요? 아주 약하죠. 예. 실제 최고 하위의 동물이죠. 예. 이 동물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가 발달하게 되죠. 예. 왜 기가 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기는 길고 아주 커다랗게 생겼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사람들보다 사실 이 토끼는 살아남기 위해서 2배 정도 아주 소리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먼 곳에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사람들은 더우면 땅구멍이 몸 전체에서 나잖아요. 예. 그런데 토끼는 땅구멍이 없어서 기로 열을 조절하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쫑긋거리는 기, 그러면서 항상 주위를 아주 경계하는 그런 아주 약자의 모습과
그런 그 천적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도망가는 그런 민첩함을 통해서 예. 우리는 토끼의 어떤 상징을 가는데요. 아마 그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토끼 제 방귀에 놀란다. 아, 예. 네, 그러니까 토끼 방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 그렇지만 그 작은 소리에도 놀랄 정도로 밝다. 그 얘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민첩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토끼의 상징이 지혜인데 예.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봤던 고전 소설이나 속담 속의 이미지가 참 꽤 많고 예, 재빠른 동물 이런 인식이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별주부전에서도 굉장히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예, 뭐 별주부전은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예. 특히 뭐 토끼와 호랑이의 이야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아주 작고 약하지만 토끼는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하나의 동물로서 그 권력을 희롱하는 그런 서민들을 대변하기에는 그런 동물로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수군가에서 토끼는 그 호의호식,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옷과 그 맛있는 음식을 준다라고 주고 높은 벼슬을 준다고 그러니까 예. 그 자라의 말에 쏘고서 용궁으로 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봤더니 자라의 간을 빼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건 이제 영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 자라의 그런 그런 것들을 토끼의 지혜로 그 극복해 나가면서 토끼를 우롱하면서 치유의 승리를 얻는 그런 결말들이 바로 조선 후기 서민의식의 그런 발전과 당시 권력층의 부패를 아주 잘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토끼의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은 방아 찌는 토끼라고도 많이 하는데 달을 그렇죠. 상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뭐 예. 토끼하면 무조건 달이잖아요. 예. 진짜 어렸을 때 토끼 달에서 토끼가 방아 살고 찌는 있다 모습 이런 얘기도 많이 보셨는지요? 예. 그림자로 저는 봤습니다만. 예. 예. 아무튼 옛날 사람들은 달의 표면을 보고 방아 찢는 그런 토끼를 연상했고요. 달의 정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특히 민속에 있어서는 달 민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무병장수와 장생불사의 의미를 거기에 부여합니다. 이러한 달토끼에 대한 인식은 그 불교에서 나오는 제석천 설화와 그 어떤 중국의 그 항아 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거기에서 기운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그 달토끼에 걸친 이야기들은 우리 인근 소위 우리 국립미술박물관에 오시더라도 예. 문자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고 하는 8글자가 쓰여 있는데 예. 그 글자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효자에는 잉어가 그려져 있다든지.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치자에 달토끼가 그려져 있어요. 진짜요? 치자에. 예. 야, 이건 이제 중국의 그 백이 숙제라고 하는 이 어떤 충신에 관한과 연관이 돼서 이 어떤 정절 아하. 지키는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예. 아무튼 이 치자에는 달과 매화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달 속에서 방아를 찢고 있는 토끼가 거기에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 이제 미술박물관 토끼전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면 그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새끼를 워낙 많이 낳다 보니까. 그렇죠. 예. 토끼가 뭐 들어오면은 딸을 낳는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고. 예. 일반적으로 사람은 뭐 거의 한 10달 정도, 소도 한 10달 정도지만 예. 토끼의 임신 기간은 한 달입니다. 아하. 그리고 1년에 토끼를 임신하는 횟수가 예. 사람은 뭐 평생에 얼마 안 되지만 토끼는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의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낳을 수 있는 토끼 새끼가 12마리에서 15마리 정도 나니까 다산을 상징하죠. 예. 이런 생태학적인 측면 때문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고 이러한 다산성은 바로 부부애와 가족 간의 화목을 설정을 해서 토끼 꿈을 꾸면은 예쁜 딸을 낳는다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토끼전 얘기해 주셨지만 네. 이제 토끼의 해를 맞아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마련한 특별 전시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좀 소개를 네. 해주실까요? 예. 저희 미술박물관에서는 해마다 이제 띠 동물과 관련된 연말에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예. 지난 2월 14일 날 이미 전시를 오픈했습니다. 예. 오는 3월 6일까지 오랫동안 이 전시가 이어지는데요. 주제는 새해 토끼 왔네입니다. 새해 토끼 왔네. 예. 예. 전시장에 딱 들으시면은 토끼 한 마리가 뛰어다니는 듯한 그러한 연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달토끼 부분에는 하늘의 달을 아주 멋있게 띄워놓음으로써 재미있는 포토존이 될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어린이와 가족들이 전시 말미에는
그 토끼 도장을 찍어갈 수 있는 그런 체험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국립민속박물관 오셔서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번영을 의미하는 토끼의 해이긴 한데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어렵죠. 네, 토끼의 지혜를 배워야 될까요? 어떤 점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제가 좀 말씀드린 거에서 우리 그 뭐 다 느끼셨겠지만 예, 토끼의 민첩하고 지혜로운 그런 하나의 상징성은 예, 앞으로 어려움이 많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나.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다산과 화목을 상징하는 토끼는 풍요를 높게 해야 되겠죠. 2023년에는 대풍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영약으로서의 토끼의 간, 여러분 알다시피 토끼의 간 그 용왕님이 빼려고 했던 예. 그 토끼의 간과 중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 동물 중에서 그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이 세 번째거든요. 예. 닭, 오리, 다음에 토끼거든요. 아하. 예,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고 할 때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거거든요. 네.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은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 세상은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됩니다. 아주 시대의 변화, 아주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그 어떤 그 지혜로운 그런 하나의 토끼의 모습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빠르고 민첩한 토끼처럼 그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 덕담을 준비해 주셨네요. 예. 이관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과 함께 토끼의 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